안녕하세요. 저는 대립대 동물병원 원장이 미희고요. 강원대학교 공학번을 입학을 했고 여러 가지 개인사 때문에 졸업은 좀 늦게 했지만 그래도 2014년도에 졸업해서 인사를 계속 끊이지 않고 하고 있고 저는 17년도 가을에 제 병원 베리드병원을 오픈해서 임상 1인 병원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가 작년 9월에 여기 병원을 다시 확장 이전하면서 재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재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재활은 수중 러닝머신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 공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치료 장비들도 조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재적소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 구성을 하는 게 제일 많은 상황에 따라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진료실을 나누는데 힘을 썼고, 그래서 반대로 뭐 그냥 일반 진료실이나 처치실이나 수술실 이런 데에는 조금 무게를 줄이고 재활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많이 힘을 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보호자님들도 같이 보셔야 집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다르게 교육을 하지 않아도 보시면서 배우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반에는 보호자님이 안 보이는 데서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침이라고 하는 좀 자극적인 물질을 아이들 몸에 삽입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제 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보호자님들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아이들이 안에서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으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많이 아픈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셔야 좀 안심을. 재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레이저 치료기 2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 치료기, 체온 충격기 이런 장비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운동 도구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고, 이런 걸로 원장님 주요 업무는 모든 걸 다 해요. 일단은 저도 재활 진료를 추구는 하고 있지만 저희 병원의 시작 자체가 일반 그냥 1인 병원이었기 때문에 일반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과 진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술은 하진 않지만 단순하게 이제 수술 여부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셔서 이제 그런 상담 정도는 할 수 있는 외과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진료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얕지만 누구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어떤 우리 환자가 갑자기 이제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시던 찰나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침 치료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병원에 이제 침 치료를 가셔라, 그럼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호자님께서 병원을 다녀오시더니 저한테 그냥 원장님도 침을 좀 배워보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다며 이제 원장님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때 제가 약간 좀 상황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 병원을 다른 병원과 좀 다른 우리 병원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작은 1인 병원에서 굳이 우리 병원을 와야 되는 이유가, 내가 보호자 입장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런 찰나에 딱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침치료랑 재활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VIP 신사병원 원장님께서 온라인으로 강의도 좀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일단 먼저 들어봤고, 그리고서 이제 신상영 원장님께 제가 요거를 조금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치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CVA 과정을 말씀을 해주셔서 등록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18년도에 이제 그렇게 접했고 19년도에 제대로 과정을 밟아서 19년 CVA 자격 취득했죠. 그때 당시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이제 재활 과정이 오픈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그러면 재활도 한번 배워보자. 작년에 이제 코스가 마무리가 됐고, 그 마무리가 이제 우리가 올 2월에 이제 UC 레디스에 가서 이제
그 시간을 채우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자격을 취득을 했죠. 어찌 보면 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 장점은 일단은 장점은 뭐 너무 많죠. 일단 보호자님과 아이를 직접 대면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의사들은 환자와 보호자의 rapport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단 형성하는데 굉장히 과목 자체가 좀 친화적인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호자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호자와 함께 같이 보면서 또 같이 아까 수중할 때 봤지만 보호자가 앞에서 간식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진료진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상황들이 rapport 형성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외과 수술이나 내과 뭐 약 처방하는 것처럼 A의 인풋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딱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장시간의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힘든 뭐 아이들이 그렇게 못 걸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그런 좀 힘든 시기들을 같이 진료진 보호자님들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하다 그런 되게 유대감이 되게 끈끈해지는 듯한 느낌이. 재활병원에 제가 봤을 때 재활병원의 장점은 뭐 치료, 재활의 효과 이런 거보다는 의료진, 보호자님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서 좀 오랫동안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형태인 것 같아요. 저랑은 뭐 너무 다양하죠. 못 걷던 애가 일단 걸으면 엄청난 보람이고 또 저희 어쨌든 재활이나 침치료나 통증 관리하는 건데 아주 독한 약이라던가 뭐 수술이라던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이제 이런 치료만으로 통증이 잡혔다는 얘기들 그런 피드백들이 이제 있으면 제일 보람이었던 점은 일단 너무 장비가 비싸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부담을 하는 거고 어려웠던 점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치가 안 나올 때 우리가 뭔가 치료를 할 때는 어떤 예상하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 예상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럴 때가 제일 좀 어렵다. 어떤 아이 하나를 뭐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마비가 있어서 못 걷고 오줌도 못 싸고 이랬던 애들이 침 치료하면서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여러 아이들의 케이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 또 우리가 마비도 마비인데 아이들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뜨리고 보호자님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통증의 원인이 물론 수술적인 교정을 통해서 좋아지게끔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관리해주면서 통증이 긴 경우들 실습생 선생님들이 첫날 나한테 이제 질문한 것 중에 강아지들 앞다리 쪽에 체중 이도가 쓰인다고 했는데 왜 다리 질병은 뒷다리에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앞다리도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앞다리 쪽에 어깨 쪽, 그 다음에 목 쪽 이런데 뭐 통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찾아내더라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수술적인 방법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치료해주고 통증이 잡히면 그것도 보람이 된 것 같아요. 그 CCR 재활을 인증받는 기관이 또 여러 군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CCRP라는 것도 CCRT라는 것도 있고 저희는 CCR9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관심 있으시면 각자 상황에 맞게 CCR 국내에서 열리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정 자체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할 거예요. 제가 이제 CCR 한 거니까 저희는 동영상 강의로 수업이 대부분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도 미국에서 그 교수님들이랑 재활 교육을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실습을 2번 해주세요. 그래서 3-4개월 텀으로 뭐 여름에 한번 오셔서 수업을 해주셨고 겨울에 한번 와서 수업을 하시고 이제 겨울에 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인데 세션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세션 1은 이제 온라인으로 한 3개월 정도 수업을 듣고요. 이 과정마다 이제 테스트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세션 2가 실습 과정이어서 재활 전반에 대한 어떤 장비라던가 우리 재활의 기본은 사실 근골격계 이해이기 때문에 이런 근골격계에 대한 수업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들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들에 대한 배움을 했고 세션 3는 역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테스트 보고 세션 4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인데 실습 겸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세션 4 때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상위 버전의 이제 재활 치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 주사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재활치료실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시험, 테스트 통과를 해야 되니까 시험 보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게 거의 한 1년 정도 걸려요. 봄에 시작해서 시험이 12월 달에 겨울에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 수의사 밑에서 이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CCRV 같은 경우에는 정형 문제 있었을 때 재활 치료한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신경병증, 뉴로제닉 친구들에 대한 치료 결과물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의 케이스 리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고 시간 채우고. 일단은 재활 치료에 대한, 아직까지도 수의사들조차도 재활 치료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되고 좋아지는 게 좀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연실에 리스에 갔을 때 한국은 아직은 재활 치료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재활만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갖고 있다. 미국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지? 굉장한 과목이다.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고, 너네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래. 물론 지금 이제 재활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발전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들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수의사보다는 보호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서서히 이제 보호자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하면 점점 이렇게 깨우쳐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는데, 요즘에 막 이제 수술 정형외과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재활의 필요성들을 엄청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같이 재활 진료를 10% 정도 하고 있는 경험도 다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저는 더 발전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충실하게 지금 당면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수의사로서 대단한 목표를 갖고 있진 않지만, 경험적으로는 저는 이제 저 혼자 수의사 3명을 데리고 재활병원을 데리고 싶다. 이거는 제가 이루었거든요. 재활병원을 만들고 저희 선생님들 3분 데리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병원까지는 저는 그런 원대한 꿈은 없고, 그냥 소박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20살까지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내 엄마 품에서 예쁘게 나이를 건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 그거예요. 저희가 워낙 나이든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8, 19 이런 아이들 많고 10살 이상의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뭐 너무너무 힘든 거니까 아프지 않고 그냥 20살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병원에서 떠나는 거 말고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예쁘게 자는 듯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